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슬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죠? 네슬레의 역사 그리고 네슬레 코리아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네슬레를 창립한 앙리 네슬레가 이 영유아식을 만들고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창립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일 것 같아요. 네스킥입니다. 자, 우유에 타먹는 이 가루로 되어 있는 초콜릿 코코아 가루죠. 그래서 이 반이라는 이 토끼 브랜드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로 평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이것도 저는 어렸을 때인데 굉장히 비싸서 사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광고 CF 당시에 이 네스킥 출시됐을 때의 CF 영상입니다. 이 네스킥은요 국내에서 1990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형태보다 길쭉한 모양의 이 네스킥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1990년에 이 한국에서의 네스킥은 동서식품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제티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제티라는 동서식품의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면서 이 네슬레와 결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슬레에서 네스킥은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제티가 우리나라 브랜드인 동서식품에서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이 빙그레와 기술 제휴를 맺고 네스킥을 생산을 하다가 1998년도에 한국 네슬레가 네슬레 본사의 직영으로 재편이 되면서 2000년부터 청주에 공장을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청주 공장이 없어지고요. 지금은 해외 생산품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품이 바로 이 네스킥 초콜릿 우유입니다. 초콜릿 우유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초콜릿 음료죠. 그리고 이 네스킥이 이 음료 형태로도 되어 있지만 파우더형이 있잖아요. 이 파우더형은 전용 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드링크형 이 제품은 동원 F&B에서 라이센스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제휴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파우더 형태는 네슬레에서 생산을 하고 이러한 식품들은 이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기술 제휴를 맺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스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 제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일로인데요. 이 마일로는 이 네스킥과는 좀 다릅니다. 코코아 같지만 약간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요, 100년 전입니다. 1904년 이 스위스의 베른에 있는 반더라는 식품회사에서 달걀과 엿기름 추출물 그리고 설탕을 배합해서 만든 영양음료가 바로 영양음료가 오보말리테가 원조라고 합니다. 오보말리테. 그래서 1904년에 스위스 베른에서 출시된 건데요. 이 제품이 영국으로 수출되면서 이 수입업자가 실수로 요 가운데 있는 OM을 빼먹고 오벌틴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벌틴으로 홍보한 이래로 이게 상표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벌틴은 이후에 달걀 대신에 유청 단백과 코코아 파우더가 첨가된 형태로 여기에서부터 마일로와 비슷한 형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34년에 오스트레일리아 화학자이자 발명가였던 토마스 메인이 바로 이 마일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보말리테, 오벌틴,
마일로 이렇게 생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일로는 이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도 판매가 됐죠. 이 국내에서 판매했던 제품은 이렇게 파우더 형식이었습니다. 밀크 파우더까지 같이 섞여서 나온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일로는 물에 섞어 먹으면 이상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 우유에 타 먹을 것을 권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광고를 보면 물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우유에 타 먹을 것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이 80년대에 실제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제품인데요. 이 가격도 매우 그때 비쌌습니다. 1990년대 중반 후반부터 이게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이 시중에서는 잘 유통이 안 되고 온라인몰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마일로 제품은 국내에서 네스킥과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판매를 이 유통 판로를 좀 중단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킥, 마일로 아주 전통이 있는 오래된 제품이죠. 자,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캡슐 커피입니다. 자, 네슬레는 1980년대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이 캡슐 커피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부터 이 캡슐 커피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출시 이후부터 이 지금까지 유럽의 캡슐 커피 시장의 제왕으로 네스프레소가 군림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현재는 네슬레의 아주 큰 수입원으로 정착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네스프레소의 캡슐 커피입니다. 그래서 캡슐의 디자인이 아주 예쁜 것으로 유명하고 전용 캡슐 홀더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죠. 그래서 머신의 종류는 많지만 이 각 머신의 추출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몇 가지 편의 기능과 디자인, 재질을 제외하면 다 같은 커피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가격에 이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커피가, 캡슐 커피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 캡슐의 특허가 만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다양한 호환 캡슐이 지금은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호환 캡슐의 경우에 가격대가 개당 4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이 본인 입맛에 맞는 저렴한 호환 캡슐 커피를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스프레소의 가성비가 타사 제품, 심지어 이 네스프레소의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돌체구스토 이런 것들을 찍어 누를 만큼의 다양한 호환 캡슐 커피를 생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 풀바셋이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가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출시하면서 판매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2018년에 네슬레가 스타벅스의 캡슐 커피 판매권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네슬레가 직접 만든 스타벅스 정식 캡슐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이 대중적인 브랜드로 돌체구스토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회사로 일리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가격은 일리 커피 전문점 아시죠? 일리가 가장 비싸고요. 네스프레소, 버추어, 네스프레소에 이렇게 오리지널이 있고 버추어가 있는데, 이 버추어, 네스프레소, 돌체구스토 순서로 가격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스프레소의 출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슬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네스프레소의 출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캡슐 커피는 이제는 아주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조지 클루니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조지 클루니가 얼마나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인지. 지금은 영화 감독인데, 이 조지 클루니가 네스프레소의 광고 모델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네스프레소의 광고 모델 겸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지 클루니가 저는 앙리 네슬레의 이 경영 철학을 아주 잘 승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지가 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이 조지 클루니라는 사람인데요. 이 미국 내에서 이 TV 광고에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다가 2015년에 이 네스프레소 광고로 생애 첫 국내용 광고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네스프레소와 이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이 내용이 이 네스프레소의 경영 철학을 알아볼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이 타임즈에 나와 있는 타임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단의 모습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하게 파괴된 나라 수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년에 걸친 내전으로 190만 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의 난민이 됐다.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했지만 여전히 종족 간 유혈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 유명한 분이죠. 울지마 톤주의 톤주도 바로 이곳 남수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의 민간인 학살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데는 이 조지 클루니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지 클루니는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 차례 수단을 찾아 다큐를 만들었고 워싱턴의 수단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클루니가 한 말인데요. 아내와 자녀가 학살될까 떨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올라 외치려 하지만 확성기도 없고 산도 낮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좋은 확성기가 있습니까? 소리가 넓게 퍼질 만큼 높은 산도 있나요?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위해 소리를 질러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1년이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광고 모델인 네스프레소에도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남수단의 커피 산업이 전쟁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곳의 커피 농가를 지원합시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네스프레소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2003년부터 열대우림연맹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품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커피 농부와 농학자들과 협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높은 가격으로 원두를 구입하고 농부 퇴직연금을 조성해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커피 농부들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가능 경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스프레소는 2013년부터 비영리단체 테크노서브와 함께 남수단 커피산업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여 명의 농부들에게 종자를 보급해서 재배 기술을 가르치고요. 커피 체리를 커피 콩으로 가공하는 공장을 처음으로 건설하고요. 네스프레소는 시장가보다 30에서 40% 더 비싼 가격의 원두를 매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덕분에 남수단의 이 커피 농부들은 황폐한 커피나무를 살리고 최상급 커피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남수단은 2013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원두를 수출할 수 있었고요. 남수단은 수출의 90%가 석유일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죠. 남수단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네스프레소는 2020년까지 25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총 8,000명의 커피 농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서브 CEO는 최근 소비자들은 커피 원두 뒤에 숨은 스토리에 주목을 한다. 남수단의 커피는 품질도 우수할 뿐더러 농부들이 미래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토리를 통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지 클루니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